역재생이면은 반대로 가는 건가요? 재생이 이거는 역재생 이렇게 가는 거죠. 역재생? 재생이 거꾸로? 시험 안 봐요? 아니 문제 먼저 보려고요. 아, 역대생이니까 파 아니에요? 재생 그렇지. 이런 거. 자 질문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질문하기 싫으신가 봐요. 이건 여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을걸요? 예, 그런데 왜 제가 6번을 틀렸을까요? 몇 쪽 6번인지 꼭 얘기해 주세요. 78번에 6번을 왜 틀렸을까요? 178쪽의 6번이에요. 네. 아니 그런데요 이거 바본가 봐요. 왜냐면 너네 봐봐. 6번은 진짜 그림으로 저렇게 막 친절하게 다 그려줬잖아. 어머나. 야 공유결합을 저렇게 그려주면 저건 진짜 더 미치는 거 아니냐? 저 가번 봐봐. 가번을 보면 왼쪽에 있는 애 있잖아. 그 왼쪽에 있는 애는 전자가 공유한 거 중에 반만 걔 거잖아. 그럼 걔는 이 류의 전자 배치를 갖는 거네? 그러니까 산소네? 네. 그럼 그 가운데 있는 애들은 이 산에 아유 CO2다. 자 가번 CO2 맞아요? 네. 그럼 나머는요? HCN이네? 네. HCN이네? 네. 그러니까 지금 너네들이 우리는 이제 그림이 더 어려워. 사실 이런 거 보면 CO2 이게 더 쉽지 않아요? 아닌가요? 너네 이제 이게 더 쉬워야 돼요 여러분. 족자식으로 하서는 안 되죠. 루이스 구조식이 훨씬 쉽지 않나요? 나만 쉽나요? 이상하네요. 자 그러니까 기억번 공유 전자쌍수는 가와 나가 같다. 자 가는 왼쪽에 2개 오른쪽에 2개. 4개. 나는 그렇지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3개니까 4개 맞죠? 맞네. 가나에서 모두 다중결합이 있다. 당근이죠. 이중결합, 삼중결합이 다중결합이죠. 그 다음에 가와 나에서 각 원자는 모두 같은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 에이 뭐는 아닐까요? H는 아니죠. 오. 같은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는 말을 이제 우리 그 말 알잖아요. 와. 오케이? 안정에서 10개냐 2개냐 18개가 됐냐 전자가. 다 정반대로 풀었다. 뭐야? 정반대로 풀었다는 거 완전 틀렸다는 거잖아요. 뭐야? 자 그 다음 또 8번. 8번. 자 그러면 이 3쪽의 A, B, C가 각각 비활성 기체 상태의 자 여러분 이원자 분자. 그럼 결국은 A2 하나만 먼저 볼까요? A2 하나만 보면 걔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가장 안정한 여기에 A 원자 핵 또 다른 A 원자 핵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은 핵간 길이가 요만큼이라는 거고요. 여기에 이렇게 그림 못 그렸어요? 동그라미 2개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안정한 거리 얘를 우리는 보편적으로 기호를 R이라고 쓰잖아요. 그럼 A 원자 반지름은 얼마란 얘기야? 2분의 R. 됐나요? 그러면 A2, B2, C2에서 반지름이 제일 큰 놈이 누구여야 돼? C. 아니고 B. 아저씨 반지름은 가로축이에요. 가로축. 아저씨 반지름은 원핵 사이의 거리 가로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반지름이에요. 이게. 저 지금 8번 그렇죠. 자 8번 질문이었어요. 전 9번을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네요. 자 미안해요. 그럼 8번은 어머 A, B, C가 있는데 여기도 뭐야? 문제 예문이 똑같아. 자 A2, B2, C2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보니까 몇 주기라고 딱 나왔어. 2주기. 그럼 2주기에서 2 이렇게 결합하는 거 누가 있어 성주야? O2 N2 또 없어? 아야 있어. 뭐야? 우와. 없다고? 아니야. 우와하고. 야 이런 거 모르면 진짜 큰일 나. F. 그렇지 뭐 2로 끝나는 거 N2, O2, F2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3개 중에 하나를 지금 묶고자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오른쪽 위로 갈수록 얘네 반지름은 어떻게 되나요? 작아지죠. 원자 반지름 작아지죠.
원자만 지름 작아지죠. 그러니까 거기 원자만 지름 작은 애, 제일 작은 애가 누구요? A네. A가 F, B가 O, C가 N 이라는 걸 알고 넘어가야죠. 그럼 결합 에너지 봐봐. 결합 에너지가 C가 N이었잖아요. 야, 쩔죠. 그 이유가 뭘까? 몇 중 결합이라서 그 결합 에너지가 쩔어. 3중 결합이랑 에너지 쩔죠. 이 결합 에너지라는 건 이 결합 끊을 때 필요한 에너지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단일 F2보다 이중 결합인 O2가 더 크죠.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는 누가 더 많네요. 우리 NOF만 결정해 놓으면 뭐 그런 거야 뭐. 그럼 원자과 전자는 A는 7개, B는 6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기억 맞고요. 공유, 결합, 전자쌍수는 야 이거 F5M만 알면 다 알잖아요. F는 한 쌍, 단일 결합이죠. O 이중 결합, N 3중 결합. 됐어요? 그 다음에 다중 결합이 있는 물질은 아이고 야 다중 결합은 F2 빼고 O2 이중 결합, N2 3중 결합. 됐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것이 원자 반지름이죠. 너네들 배운 걸 가지고 보는 거야? 오케이? 네. 자, 그 다음 또. 지금 숙제 안 한 새끼들 숙제 중이세요? 네, 괜찮죠. 아, 채점. 좋아. 됐어? 7번. 7번. 자, 204쪽 7번. 204쪽 7번에 보니까 두 원자 사이 전기음성 차이가 꺼질 때 결합이온. 요거는 이거 표 그대로 해석하는 거야. 이거는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까요? LIF. 자, 이렇게 써볼까? 요걸 하자. 자, LIF는 무슨 결합 물질이야? 이온 결합. 그렇지. 금비가 이온 결합 물질이죠. 그럼 얘네들은 금속과 비금속은 왼쪽, 오른쪽의 차이가 확연하죠. 그런데 OF2를 볼까요? 그럼 얘네 둘은 둘 다 BB잖아요. 둘 다 BB잖아요. 공유결합 물질이죠. 자, 그럼 금비는 전기음성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럼 BB는 둘 다 전기음성도가 크지만 차이는 얼마 안 나죠. 그러니까 전기음성도 차이가 많이 날수록 이온 결합을 하려는 성질이 어떻게 될까요? 더 커지겠죠.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거야. 자, 우리는 이온 결합은 금비가 결합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금속은 전기음성도가 작고 비금속은 전기음성도가 크죠. 그러니까 이온 결합은 전기음성 차이가 많이 나는 원소들끼리 이온 결합을 하는 거죠. 이해되나요 여러분? 네. 이거 그대로 그 표 위에 걸 그대로 해석하는 거야. 전기음성 차이가 많이 날수록 이온 결합성이 커져요. 이온 결합성이 커지고 공유 결합성은 작아지죠. 자, 그다음 또. 야 뭐야 10번을 지금 용감하게 틀린 거야? 어머나 저도 틀렸어요. 그러다 다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0번 XY2 뭔가 딱 나오죠. OF2. 자, XY2 굿. OX2 OF2. 그 다음에 ZX2는요. CO2. 끝났네. 다시 풀 수 있어요. 자, XYZ의 전기음성도로 뭐니? 그러면 FOC 순서겠죠. F가 제일 크죠. 그 다음에 목성 공유결합. 요것 때문에 틀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결합의 극성은 지난 시간에 할 때 겁나 강조했던 것이지요. 결합의 극성은 결합선 왼쪽과 오른쪽에 같은 원자냐 다른 원자냐 딱 두 가지죠. 그럼 CO2는 전체는 무극성 분자죠. 하지만 이 결합 자체는 끌려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결합은 힘이 졸라들지만 합이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선 양쪽에 서로 다른 게 있으면 이거는 무슨 결합? 극성, 뒤에 말이 중요한 거야. 극성 공유 결합인 거죠. 극성 결합 두 개가 합력이 뭐인 것이다? 0인 것이다. 그러니까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는 물질은 없어요. 자, 무극성 공유결합이 되려면 결합선 양쪽에 어떤 원소가 있어야 돼? 서로 같은 원소가 있어야 되겠죠. 됐나요? 그러니까 H2 이런 것처럼. 그럼 H2는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는 무극성 분자죠. 자, CO2는 극성 공유결합이 있는 무극성 분자죠. 됐나요? 자, 그 다음 또 11번 어마어마어마어마. 자, 11번을 딱 보고 우리는 화학식을 봤네. 그럼 얘네들이 금금인지 비빈지 금빈지 제일 중요합니다.
자 11번에 I2는 금 PB. BB. 설마 아이오딘에 막 소자 없다고 막 그거 막 금속이에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KBR은 이온. 금비. HF는 공유. BB니까 공유. 자 그 다음에 CO2도 BB니까 공유. 그 뒤에 거는 창현이가 손으로 가려서 안 보여? CCF BB. 됐죠? 그럼 지금 너네들 딱 봤어. 금속 결합물질과 공유 결합물질을 구별해야 되겠죠? 금속 결합물질 하나네. 그럼 지금 여기서 보니까 아이고 호건이가 틀린 거 딱 알겠네. HF를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생각하고 풀었네. 자, 여러분 이온 결합 물질은 양이온, 음이온 결합한 게 아닙니다. 금비냐 비비냐로 결정하는 거야. 자 그러면 쌍극자 모멘트가 0인 거. 헐. 쌍극자 모멘트가 0이라는 것은 무극성 분자죠. 무극성 분자 거기 몇 개? 없어요. 3개. 지랄이네. 뭐야 얘? 야 뭐야 이 새끼 뭐야? 아, 네. 자 쌍극자 모멘트가 0. 미안해. 0인 선생이 또 안 읽었어요. 결합이. 0인 결합이라고 했네요. 그럼 0인 결합이니까 같은 원자끼리 결합한 게 아니다, 누구야? 아니다. 그렇지 I2 하나 있죠. 한 가지 다 맞아. 나 이거 안 보고 여기만 봤어. 그러니까 봐? 쌍극자 모멘트가 0이야. 그럼 무극성 분자죠. 근데 쌍극자 모멘트가 0인 결합. 그럼 이건 뭐야? 무극성 결합. 자 그 다음에 극성 공유 결합이 있는 거. 극성 공유 결합이면 서로 다른 원자가 결합한 거. HF도 마찬가지죠. CO2, CCl4 전부 다 극성 공유 결합이네요. 됐나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디귿번 CO2와 CCl4에서 C는 모두 부분적인 양전을 띈다. 어때요?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CO2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요 네? 말이 무슨 말일까? 이렇게 끌려가고 이렇게 끌려가죠.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얘는 전체가 무슨 분자야? 무극성 분자죠. 그럼 전체가 무극성 분자면 전기를 띠냐 안 띠냐? 안 띠죠. 그럼 부분적인 양전하를 띈다가 맞아 틀려? 맞아요. 아니요 틀리죠. 네. 얘 답이 뭐예요? 모르겠어요. 그래요? 잠깐만요. 극성 공유 결합에 있는 것은 기억이야 기억 디귿이야. 왜다? 기억 디귿이라는데요? 네, 기억이 지금 해설이 없어요. 해설 있는 사람 봐봐. 전체가 5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이쪽으로 가는 거 맞죠?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요 결합에서 그냥 쌍극자 모멘트 하나에서는 끌려가죠. 하지만 전체 합력이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C는 전기음 성분가 O보다도 작고 CL보다도 작으니까 둘 다 해서 뭘 띈다는 거야? 플러스 전하를 띈다는 거죠. 끌려가니까. 끌려가니까. 그런데 전체 합력은 뭐라고요? 0이라고요. 전자는 1K는 1초 하지만 전체 압력이 0이 되는 거죠. 말이 좀 이거 애매하게 문제를 냈는데. 자, 그 다음 또. 이게 아예 못 풀었구만. 206쪽에 18번이요. 11번 12번. 자, 12번은 2주기의 A니까 붕소. B는 산소. F는 F. 자, ACC니까 어머 붕소다. BHC는 병든이다. 이게 되겠네요. 그럼 얘는 지금 여기서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죠. 근데 우리는요. 여기는 붕소만 이렇게 했잖아. 얘는 원자과 전자가 3개이기 때문에 옥텟을 만족하지 못했잖아요. 그럼 만약 베릴륨이 나온다면 베릴륨도 동일한 거죠. 얘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니까 2개밖에 없죠. 그럼 얘는 H하고 공기결합 해봤자 BE 전자 몇 개밖에 안 돼? 4개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만족하지 못하죠. 교육과정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금속과 비금속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이온결합 물질에 속한다고 우리는 보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예외에 관한 거는 나오지 않아요. 어머나. 하지만 나온다면 굳이 나온다면 BeH2도 옥텟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아저씨 15번도 틀렸죠요? 자, 2주기 XYZ로 있어자 점식. 자, 그럼 가는 누군가요? C? 오케이. Y는? B. Z는? 네. 오케이. 그러면 나와봐봐. XZ4면 뭐여야 돼? CF4. 그렇게 써놓고 하는 거야? YZ3는 BF3. 그 다음에 걔는 누구요? C. HF. H2. HF. 그 다음에 그 옆에 거 C. H2F2. 자, HZ에서 H는 부분적인 양전을 띈다. 자, HZ가 HF라면서. 그럼 H는 음성도 2.1. F는 4.0. 그러니까 2.1이 플러스인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또 나에서 비공유전자쌍. 어머, 가장 많은 애가 누구니? 야씨, 야, 거기서 딱 봐도 비공유전자쌍이 많으려면 어떤 원소가 제일 많아야 돼? F가 제일 많아야 되겠죠? 왜? F는 원자 하나당 비공유전자쌍이 몇 쌍이니까? 세상. 세 쌍. 그거 까먹으면 안 돼. 나 시험 한 번밖에 안 봐가지고 오늘 꼭 볼 거야 시험.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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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너네들 스스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아니야 디귿번 그거와 그거는 공유전자쌍수가 같다. 맞아요. 그럼요. 왜냐하면 중심원자가 탄소니까 얘네들은 공유전자쌍수는 다 4쌍이죠. 하지만 네. 비공유는 본는 원소의 종류에 따라 비공유전자쌍의 개수는 달라지죠. 특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H하고 F는 공유전자쌍수는 둘 다 한 줄인데 H는 비공유가 빵, F는 비공유가 3쌍이나 된다는 거죠.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또 16번. 어머! 16번도 2주기 원소로 저런 짓을 했잖아요. 16번 봐봐. 2주기 원소로 저런 짓을 했잖아요. 그럼 걔를 딱 봤어. 어머! 누구구나. 오, CO2. CO2. 이런 게 떠올라야 되는 거야. 그럼 그 옆에 있는 거, 어머! OF2. 됐나요, 여러분? 그럼 이제 얘네들을 비교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각도. CO2, OF2.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어머나. 성주야. 이거 몇 도? 왜 붙으니까 104.5도. 오, 굿. 그러니까 얘를 습관적으로 산소가 있으면 꺾어서 그려야 돼요. 이렇게. 됐나요? 물론 여기 다 있는 거는 이건 당연하고요. 하지만 탄소는 여기 SN2 180도. 쫑? 중요한 거야? 이건 SN4인데 2 더하기 2 구조죠? 104.5도. 자, 그렇다면 16번에 원자 번호 CAB. 이거 뭐 이런 거야 껌이죠. 자, C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AB. 두 화합물에서 ABC는 모두 같은 비활성 기체의 전자배치에 간다. 이건 당근이죠. 너 왜 니은 번호에 동그라미 안 줬어? C 때문에 헷갈려가지고. C 때문에요? 자, 왜냐면 얘네들은요 다 이주기잖아. 다 이주기인데 이렇게 하면 8개니까 이것도 28처럼 보이죠. 산소도 이렇게 하면 몇 팔처럼 보이? 몇 팔? 28처럼 보이죠. 그 다음에 탄소도 얘는 28처럼 보이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화합물에서 루이스 구조에서 결합선수는 같다. 여러분, 이거 루이스 구조에서 결합선수는 이거 뭐야? 4개 되고. 4개, 2개니까 같을 수가 없죠. 왜냐면 C가 있는 거잖아. C는 4줄, O가 있는 거니까 2줄 이렇게 되죠. 됐죠요? 네. 자, 그 다음에 19번. 너네 19번에 비공유전자쌍 점 찍어봐. N은 하는데. 비공유전자쌍에 점 찍어봐. 자, 가에서 누구에게 찍어줘야 돼? F에게 몇 쌍씩? 세상지. 동소는? 거기 비어있으니까 막 찍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안 찍어요. 어휴, 안 넘어가네. 그 다음에 나에서도 C는 안 찍고 F. 뭐야? 너 뭐야? 네? 왜 다 지워? 네. 빨리 찍어봐. 찍지 말라고 한 거 아니에요? 저 새끼 봐. F도 다 지웠어. 나쁜 새끼. 아니, 찍지 말라고 한 거 아니에요? 아닌데요? 아니, 아닌데요?
누구 찍지 말라고 한 거야? B. B 여기 막 비어있다고 찍으면 안 된다고. 자 여기 찍어보세요. 낙서가 이제는 없어요. 애들이 낙서를 안 써요. 집 가고 싶다. L은 찍어야죠. 여러분, 비공유전자쌍을 절대로 찍으면 안 되는 게 누구라고? B, H, C. 치킨. 그거 말고도 몇 개든 찍혀 있어야 돼. 네. 자, 그럼 극성, 공유, 가나다의 공통점이잖아. 극성, 공유, 결합. 극성, 공유, 결합이 있냐고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여러분, 결합의 극성 이제 또 헷갈리죠? 이제 안 헷갈릴걸? 결합의 극성은 선, 양쪽에 다른 원자가 있으면 극성 공유 결합이죠. 뭐랑 헷갈리면 안 돼? 극성 분자랑 헷갈리면 안 돼? 자, 그러면 중심 원자는 부분적인 플러스를 띈다. 자, B하고 F. 이거 당연한 거네. 왜 당연할 수밖에 없냐면 F가. 그렇지. 전기음 성도가 제일 크니까. 예. 그 다음에 공유전자쌍수와 비공유전자쌍수를 합하. 아니요. 자, 가. 공유 더하기 비공유면 뭐 더하기 뭐? 3 더하기 9. 3 더하기 9. 나는 4 4 더하기 12. 그 다음에 다는 3 더하기 10. 오케이. 야우, 더하기 어려운데? 자, 그 다음 또. 니네 좀 시간 좀 오래 걸렸겠구나.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210쪽에 3번을 틀린 이유는 내가 볼 땐 BE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NF3 상상되나요? NF3? 네. 자, NF3 모양 상상되나요? 네. N 하나에 띵띵띵땡땡. 네. 자, 이거 모양 뭐야? 삼각뿔 삼각뿔 각도? 7. 그렇지. 그럼 107이면 무조건 입체. 자, 그 다음에 HF는 이거는 볼 것도 없죠. 그냥 찍찍. 자, 비공유. F 비공유 원래 다 있는 거야. 그 다음에 N2, CO2, BCl3. 아이고 뭐 이런 거야 뭐. N2, CO2. 하나만. 왜? 이렇게 씹으면 큰일 나요. 자, BCl3. CL 하나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또 H2O. 뭐 H2O 따위야 이제 뭐 껌이지 뭐. 그런데 이제 너네들이 뭐 때문에 BCl2 아까 한 거죠. B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니까 2개. 그렇네. 립에 그러니까 CL. 오케이. 그러면 이 친구는 여기에서 뭐를 만족 못하는 거야? 옥텟을 만족 못하고. 그럼 이거 그림으로 그리면 B에다 결합선 양쪽에 있죠. 와, 많이 못하네 많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해서 SN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80도. 됐나요? 자, 그래서 직선은 아마 너네들 직선 골랐을 때 뭘 골랐을까? 니은번이랑 디귿번이랑 리을번이랑 거기까지 골랐을까?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맞았어요. 하나 더 뭐를 첨가해야 된다고? BeCl2. 구분형이야 뭐 너무 뻔하죠? H2O. 그렇지. 삼각뿔은 107도니까 거기 누구밖에 없어. 굿자. 정사면체형은 CH4. 오케이. 평면 삼각형은요? BCl3. 오케이. 평면 삼각형이라 써야돼요. 내 말이 내가 맨날 하는 말이야. 그럼 입체 삼각형도 있냐고. 삼각형 처음으로 써도 야, 삼각형은 당연히 평면 아니에요? 네. 근데 앞에 저런 단어를 왜 붙여주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형식적인. 그럼 평면 삼각형이라는 말 써요? 평면 직선? 입체 삼각뿔? 입체 삼각형 있으면 재밌겠다. 아니 그러니까 저게 만약에 입체 삼각형이 있다면 당연히 앞뒤 이렇게 이게 붙여주는 건 당연한데 그게 아니잖아. 재밌겠다. 나 저거 잘 모르겠어요. 왜 붙여주는지. 자, 됐나요? 자, 고까지 너도 푸셨고요? 네. 풀어야 된다고. 뭐라고 했어요? 풀어야 풀어야 된다고. 네, 좋아. 굿. 이제 시험을 봐야겠네요. 어머나. 없어진 거. 그게 문책이지 궁금해요?
어떤 새끼들이 그거 하나 가져갔어. 어머나. 시험 뭐예요? 뭔 시험 보냐고요? 내가 말해주지 마. 말해주지 마. 뭐야 이거 지금 녹화되고 있었어. 뭔 시험 뭐예요? 일성지. 그 다음에 저기는 분자의 특성은 내용이 이제 겁나 쉬운 내용인데요. 극성 분자다. 여러분 분자라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해볼까요? 성주야. 네? 분자가 뭐가 분자죠? 독립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비금속으로만 결합되어 있는. 맞아요. 분자라는 말이 진짜 언어적 의미는 독립적으로 배열된 입자를 우리는 분자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막 돌멩이를 봤어. 얘가 독립적인지 연속적인지 지랄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걔가 독립적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걸 알려면 하나의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잖아. 그럼 그게 뭘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이게 독립적이라고요. 비금속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독립적인데 단 흑다석은 어떻다고요? 제외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럼 뭘 공부하는 거니? 분자의 특징이잖아. 독립적으로 배열된 얘네들은 첫 번째 분자 하나하나가 전기를 띠고 있는 게 있고 전기를 안 띠고 있는 게 있죠. 그리고 이 전기를 띠고 있는 걸 뭐라고 하는 거야? 극성분자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극성분자가 갖는 아주 뚜렷한 성질이 두 가지가 있는데 결론 먼저 얘기하자면 첫 번째 전기를 띠고 있죠. 그러니까 전기에 끌려간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기를 띠죠. 그럼 전기를 띈 놈들끼리 끌어당깁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전기를 띈 놈들끼리 서로 섞인다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물과 기름은 섞여 안 섞여? 안 섞이죠. 그럼 그 이유가 뭐니? 물은 전기를 띠지만 기름은 전기를 띠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오늘 시험 본 거 봐봐. 자, 암모니아 극성분자야 목성분자야? 극성. 암모니아는 물에 잘 녹습니다. 오케이? 자, 이산화탄소 극성분자야 목성분자야? 극성. 그럼 이산화탄소는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자, O2 극성분자야 목성분자야? 극성. 당근 비가 와도 산소는 물에 녹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전기를 띠느냐 안 띠느냐를 공부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물질의 특성을 공부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저 새끼 뭐야? 그럼 이런 극성분자에서는 바로 제일 첫 번째 어떤 특성이 나오는 거냐면 전기적 특성으로 나옵니다. 그럼 전기적 특성에서 너네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 이런 시험을 했을 수도 있어요. 수도꼭지에다가 물을 틀어놓습니다. 근데 물을 틀어놓는데 아주 세게 틀어놓으면 안 되고 물 이렇게 찔찔찔찔 이렇게 흘러나오도록 틀어놔요. 그리고 책받침 같은 거 있잖아. 아니면 플라스틱 이런 거 막 뻑뻑뻑뻑 문질러. 그리고 요즘에 막 이렇게 머리에다 대면 어떻게 돼? 머리카락 이렇게 쓰죠. 정전기.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다 가까이 다가갈 거냐면 흐르고 있는 물에다가 가까이 다가갈 거야. 그러면 여기 우리 중학교 2학년 때는 에보나이트 막대를 털가지고 벅벅 문질렀어.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걸 멋지게 대전체라고 하는 거 알아요? 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시죠. 그것도 에보나이트 막대를 털가지고 문지르면 그 에보나이트 막대는 마이너스 전기를 띈단 말이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니? 여기 있던 물줄기가 저쪽으로 휩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하는 건 초등학교예요. 그럼 이제 고등학교에 왔어. 헐 뭐야? 아니 물줄기가 휜다고? 그럼 물도 전기를 띠는구만. 그럼 마이너스 극쪽으로 휘어갔으니까 플러스 전기가 있다는 뜻이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물입니다. 물은 곰돌이 대가리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O, H 그럼 O 쪽으로 전기 음성도가 더 크게 작용하니까 O는 마이너스, H는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오케이? 어머. 그럼 여기 내려가던 물 분자 중에 누가 반응을 하는 거니? H가. 와, 저쪽에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나 저쪽으로 향할 거야. 나 저쪽으로 향할 건데? 저쪽으로 향할 건데? 근데 문제는 중력이 작용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떨어져. 그러면 내 손이 수소라고 생각해봐. 그럼 저기에 마이너스 있어. 아이고 이러면서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은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자 중요한 시험 문제야. 물 분자의 어느 원자가 마이너스 대전체 쪽을 향하겠니?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맞불이 끌어당긴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시험 문제야. 그래? 마이너스에 끌려갔어? 그럼 이거를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어떻게 되니? 그럼 우리 물어보는 게 뭔지 알아? 마이너스에 끌려갔으니까 플러스 가까이 가져가면 밀려난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그런데 노노노. 갑자기 이쪽 뒤편에 있던 산소가 와 이제 내 차례야? 이렇게 흉 돌아버리죠. 그러니까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도 끌려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분자의 배열이 아까하고 완벽하게 어떻게 된다는 거야? 안 돼. 그렇지. 바로 이런 것이 되는 거야. 그럼 결국은 마이너스 대전체에도 끌려갔고 플러스 대전체에도 끌려가는 거죠. 그럼 물 분자는 한쪽은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한쪽은 플러스 전기를 띠는 거야. 이런 거를 우리는 부분적인 전하를 띈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분적인 전하를 띈다라고 하는 말이 곧 무슨 분자다? 그렇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 말을 뒤집었어. 헐, 사용화탄소네? 자, 사용화탄소 한번 볼까요? CCl4. 우리 구조 이제 내가 안 그려도 너네들 벌써 얘네들이 대칭 구조고요.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다 알죠? 그럼 이 친구는 1번 무색의 액체랍니다. 그런데 딱 봐도 이 친구는 무슨 분자라고요? 무극성 분자라고요. 하나만 더 지식을 공부해 볼까요? 물의 밀도는 1이잖아요. 근데 사용화탄소는요. 밀도가 얼마냐면 1.6g/세제곱센티미터야. 그럼 얘를 가지고 이런 실험을 할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니? 여기다가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도 나 사용화탄소 띵, 나 너하고 관계없어. 그냥 내려갑니다. 그럼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도 어떻게 되는 거야? 나 상관없어. 띵, 그냥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전기와 무관한 행동을 보이는 게 무극성 분자라는 거죠. 오케이? 어머, 그래? 아니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뭐가 나오냐면 용해성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요. 용해성의 정답 먼저 얘기할까요? 네 글자 유유상종. 이 말이 무슨 말이니? 유유상종. 끼리끼리 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극성 분자들은 극성 분자끼리 용해가 됩니다. 무극성 분자는 무극성 분자끼리 용해가 된다는 거죠. 어머, 그럼 여기 있는 사용화탄소하고 물을 생각해 볼까요? 그럼 사용화탄소는 무극성 분자야. 근데 물은 극성 분자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사용화탄소랑 물을 이렇게 넣잖아요. 그리고 졸라 저었어. 충분한 시간이 지나잖아. 두 축으로 분리가 됩니다. 어머나. 그럼 얘네들이 두 축으로 분리가 된다는 용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사용화탄소랑 밀도가 1.6. 그러니까 결국은 사용화탄소가 아래층, 물이 어느 층에 가 있는 거야? 위층에 가 있는 거죠. 네, 구별이 안 되죠. 구별이 안 돼도 너네 층으로 분리가 된 건 보이죠? 자, 얘도 무색이고 얘도 무색이죠. 넌 물하고 기름하고 안 섞이는데 기름에다가 물 넣어서 안 섞였어. 그러면 가운데 분리된 층이 안 보일 것 같아요? 기름 색깔이 노란색. 투명해도 다 보입니다. 분리가 된 게 보여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얘네들이 이렇게 생겼잖아? 이제 어떻게 해볼 거니? 여기다가 어떤 친구가 I2를 한번 녹여볼 거예요. 자, I2는 극성 분자야, 무극성 분자야? 당근이죠.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I2 솔리드고요. 이거 흑자색이거든요. 그럼 이거 원래는 보라색을 띠는 어두운 보라잖아요. 그럼 이 친구가 녹아 들어간 쪽이 보라색이 되겠죠. 어머나. 그럼 얘네들 여기다 놓고 졸라 잘 저어주는 거 막 저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잖아? 그러면 아래층만 보라색으로 변한답니다. 어머! 그러면 결국 I2가 들어간 CCl4가 아래층에 있구나. 그럼 I2가 거기에만 녹았으니까 고놈도 무극성 분자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우리 CuSO4 솔리드입니다. 우리 원래 CuSO4 솔리드는 그 자체는 허연 색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물에 들어가서 녹죠. CuE+. 즉 이게 이온이 만들어지면 파란색으로 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여기다 넣어봤어요. 그리고 막 겁나졌죠. 그런데 위층만 파란색으로 변한답니다. 헐, 그럼 이게 무슨 얘기야? 이 친구는 어디에만 녹아 들어갔다는 거야? 물에만. 그럼 얘가 물에 녹아 들어간 이유, 얘는 분자는 아니지만 전기를 겁나 많이 띠는 물질이죠. 이온은 극성 분자보다 전기가 더 강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표현할 때 극성 분자는 델타 플러스를 쓰지만 얘는 그냥 플러스를 쓰죠. 델타는 조금만 플러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얘는 완벽한 플러스지. 그러니까 이런 건 극성 분자라고 하면 틀린 말이야. CuSO4는 분자가 아닙니다. 성주야, 소금은 분자야? 아니야? 왜? 나트륨이랑 금속이 들어. 그렇지.
금속이 포함되면 절대로 분자 아닙니다. 오케이? NaCl은 이온이잖아요. 그럼 이온은 분자가 아니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온 결합 물질은 분자가 아닙니다. 그럼 얘는 극성 분자라고 안 나오고 뭐라고 나올 것 같아요? 전기를 띠는 물질이라고 나오죠. 극성 물질. 오케이? 분자라고 하는 건 분자에 국한되는 단어고 물질은 전기를 띠는 모든 물질이 다 극성 물질이라고 하죠. 어머. 그럼 뭐야? 얘는 전기를 띠니까 물도 전기를 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게 이렇게 이분론적으로 극성 깨기만 녹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박쥐 같은 애들이 겁나 많습니다. 특히 알코올은요 물하고도 잘 섞이고요 기름하고도 잘 섞입니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아세톤은 물하고 잘 섞이죠? 기름하고도 엄청 잘 섞이죠. 그러니까 뭘 잘 안 닦여. 막 정체불명이야. 그러면 아세톤 묻혀갖고 막 이렇게 닦잖아요. 이거 내가 아세톤으로 닦은 거예요. 아세톤 묻혀갖고 막 닦잖아요. 그러면 쏙 닦인답니다. 그런데 문제 뭔지 알아? 막 이런 거 코팅해서 막 반짝거리게 해놨는데 아세톤으로 닦으면 그 반짝이까지 지워져요. 그럼 이제 무광이 되는 거죠. 광이 무광이 되는 거야. 우리 살도 막 아세톤으로 하고 나봐봐. 졸라 뻣뻣해요. 조금 있다가 막 부서질 것 같은 느낌이죠. 기름때 물때를 다 녹여내기 때문이죠. 우리 피부엔 기름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별로 안 좋아요. 피부에 직접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별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뭐가 나오니? 분자 간의 힘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분자 간의 힘은 어차피 약한 힘이야, 강한 힘이야? 약간 그럼요. 얘가 약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걸 분자라고 일컬은 거예요. 그런데 꼭 사람들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그 약한 힘을 또 구별을 하는 거야. 너는 더 약한 거, 너는 그나마 센 거 이렇게요. 그럼 이런 분자 간의 힘이 크면 무엇이 높냐면 얘네들은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높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물에 끓는 점은 100도시고요. 에탄올에 끓는 점은 78도예요. 그럼 왜 물에 끓는 점이 더 높아? 이렇게 물으면 그것은 정답. 물 분자 간의 인력이 에탄올 분자 간의 인력보다 어떻다는 거야? 크다는 뜻입니다. 이런 건 몇 학기 때 배우나 모르겠네요. 분자 간의 힘이 세면 끓는 점도 높다. 모르겠네. 언제 배우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분자 간의 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뭐니? 첫 번째, 바로 만유인력. 너의 만유인력이 뭐야?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들끼리 끌어당긴다죠. 근데 질량이 클수록 더 세게 끌어당겨줘. 그러니까 나와 호근이보다 나와 현창이가 더 세게 끌어당겨.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분자들의 질량은 바로 분자량입니다, 여러분. 분자량이 클수록 끓는 점도 어떻게 된다는 거니? 높아져. 그럼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잖아요. 아주 근본적인 걸 한번 해볼까요? 수소기체 H2 분자량 2잖아요. M2 분자량 28이죠. O2 분자량 32죠. 그럼 얘네들의 끓는 점이 점점점 높아지는 거 같아요. 수소는 끓는 점이 마이너스 253도야. 어우, 졸라 낮죠? 질소는 끓는 점이 마이너스 196도예요. 산소는 끓는 점이 마이너스 183도예요. 그럼 뭐? 그러면은 얘네들은 차이가 얼마 안 나잖아, 분자량도. 그러니까 끓는 점 차이가 얼마 안 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좀 많이 나잖아. 그러니까 얘네 좀 많이 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세한 것은 화학2입니다. 그러면은 산소 고체도 만들 수 있어. 당근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기체, 액체, 고체 상태를 다 거치는 거야? 플라즈마. 아이씨, 그런 건 특수 케이스고요. 재밌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분자량이 비슷비슷할 때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 여러분, 극성 분자가 세게 끌어당길 것 같아? 전기를 안 띄는 놈이 세게 끌어당길 것 같아? 그렇죠. 그럼요. 얘가 좀 더 세게 끌어당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극성 분자 중에 우리 H2O에서 O는 2주기잖아요. 3주기에 같은 족에 있는 거 바로 S죠. 너네들은 이런 걸 처음 봤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있지만 너네들 몰랐던 거야. H2O, H2S 이거 다 몇 족 원소야? 16족 원소니까 분자 구조가 같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H2S는 극성 분자라는 게 벌써 딱 나오잖아요. 구분형. 그럼 얘는 끓는 점이 얘 분자량이 얼마가 되냐면 S가 32니까 34야. O2 32야. 비슷하단 말이죠? 그런데 얘는 끓는 점이 영하 60도예요.
근데 조만간 산소는 끓는 점이 얼마야? 영하 183도야. 어때요? 많이 높죠? 오케이? 그러니까 분자량이 비슷하면 극성 분자가 무성 분자보다 높다는 거죠. 이건 전제가 깔려야 돼. 분자량이 비슷할 때. 근데 너네들한테 이런 걸 외우라고 시키지 않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너네들한테 외우라고 시키지 않아요. 그런데 단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던 거 있죠. 탄화수소. 모든 탄화수소는 그때 시험 봤던 거야. 물에 녹지 않으며. 그러면 모든 탄화수소는 물에 녹지 않으니까 걔네들 무슨 분자다? 무극성 분자다. 오케이? 그런데 그네들은 탄소수가 많아지면 끓는 점이 높아진다. 그때는 그렇게 배웁니다. 그런데 탄소수가 많아진다는 말이 결국 무슨 말이야? 분자량이 커진다는 뜻이죠. 왜냐면 탄소 하나가 원자량이 10인데 수소 하나는 1이잖아. 그럼 수소는 영향력이 없죠. 탄소는 영향력이 훨씬 크죠. 그러니까 탄소 개수가 많아지면 끓는 점이 높아진다가 분자량이 커지면 끓는 점이 높아진다라고요. 앞에서는 이런 단어를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직접적으로 시험 문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니네들이 이제 오늘 하고 가야 되는 거 바로 뭐냐면 물입니다. 물. 뭐또 아니 대체 그럼 물은 뭐야? 물은 분자량이 18밖에 안 돼. 근데 끓는 점이 0도야? 죽는다. 얘는 뭔데 얘 왜 이래? 얘 왜 이러심? 이거죠. 왜 이러심? 왜 가벼운데 이렇게 끓는 점 높으심? 이런 거를 너네들이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HCl은요 수소 전기음성 2.1이고요. 이거 3.0이죠. 그럼 얘가 차 하고 끌어당기죠. 난 마이너스고 너는 플러스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HF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그런데 HF는 이거 2.1에다가 4.0이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니? 여기는 0.9의 차이로 끌어당겼잖아요. 근데 얘는 1.9의 전기음성 차이로 끌어당기죠. 그럼 어떻게 끌어당기겠어? 아싸 끌고 오죠. 그러니까 F가 뭐라 그래? 난 졸라 큰 마이너스. 얘는 훅 끌림을 당했죠. 그러니까 난 많이 잃었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그림의 차이가 바로 뭐니? 전기음성도 차이가 많이 나면 그만큼 전자를 많이 끌고 가죠. 즉 극성이세요. 그렇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야 극성의 정도는 무엇으로 결정하는 거니? 바로 전기 음성도의 차이로 결정한다는 거죠. 그럼 전기 극성의 정도랑 전기 음성도의 차이는 비례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전기 음성도 차이가 많이 나는 애들을 인위적 분류, 따로 분류를 하는 거야. 아, 그래? 아니, 그러면 전기, 성, 도 차이가 많이 나는 물질을 따로 분류를 해요. 그런데 그걸 이제 사람들이 인지적 분류라고 그랬잖아. H와 전기음성도가 제일 큰 놈 F, H와 전기음성도가 두 번째 큰 놈 O, H와 전기음성도가 세 번째 큰 놈 N. 이거를 인적으로 분류한 거야? 그러니까 H와 F 또는 O 또는 N이 공유 결합하고 있으면 졸라 많이 끌려감, 많이 끌려감, 조금 많이 끌려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얘네들은 극성이 강해 라고 분류를 한 거야. 그리고 걔네들을 이름 지었죠. 수소가 들어갔잖아요. 이들을 이름 붙여서 뭐라고 했냐면 니네들은 수소결합 물질이야. 그럼 수소결합 물질은 극성이 어떻다는 걸까? 좀 세다는 뜻입니다. 자, 수소결합 물질은 전기 음성도 차이가 많이 나는 물질이죠. 그래서 어떤 게 수소결합 물질이 반드시 알아야 돼? H와 F 또는 O 또는 N이 어떻게 한 거? 공유한 물질입니다. 자, H와 F 또는 O 또는 N이 공유 결합한 물질. 얘가 수소결합 물질이야.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른 물질에 비해서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많이 높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이 이렇게 끓는 점이 높은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따로 분류를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를 뭐라고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하냐면 핸드폰 H와 FON 핸드폰 얘네들은 수소결합
아이, 그냥 그렇게 한겨. 아이 거기 거지. 그럼 또 쑥스럽잖아. H와 폰, 핸드폰. 핸드폰이 수소결합 물질이라고요. 오케이? 네. 어떤 애가 실제로 가고 면접 가가지고 수소결합 물질 설명하려고 했는데 걔가 핸드폰이라고 했다고 와가지고 아 자기 미쳤나 보라고 막 그게 선생님 뭐라고 응? 그랬겠지. 그러면 안 된다고. 그건 그냥 기억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H와 F 또는 O 또는 N이. 그러니까 여기서 초점은 바로 뭐라고. 그럼 수소결합 물질은 다른 물질보다 끓는 점이 좀 높아. 이런 거라고요. 됐어요? 지금 내가 이거 되게 대강대강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화학2에 가면 분자 간의 힘만 한 단원이에요. 왜? 걔만 1시간 내내 설명합니다. 와우.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이게 겉핥기식으로 아는 거야. 그래도 수소결합 정도는 용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잠시 오늘은 꼭 내야겠죠. 자, 그래서 잠시는요. 이것도 안 냈어요? 자, 잠시는요. 23과 26만. 아니, 거기는 다 했잖아. 23과 26만. 잠시고요. 그 다음에 완자 숙제. 저 새끼 왜 저래? 자, 오늘은 되게 조금이에요. 그 다음에 한 장. 아니, 그건 아니지. 한 장. 214부터 왜 이렇게 많아? 214부터 220까지. 너무 무거워요. 214부터 220까지. 얘네들 문제를 많이 넣어놨네. 자, 완자 잠시 이게 20이요? 220까지. 맞다. 네 장이죠. 진짜 아는데. 여기는 쉽다니까? 진짜 문제가. 전에 아는 거 가지고는 더 많아지. 맞아요. 그거요. 저는 난 몰라. 내가 프로도 아니니까. 씨. 아니, 시험 때 시험 친구랑 아, 저희 시험 대비 안 하죠. 안 오지. 시험 대비는 안 하는데 질문하는 건 질문은 다 받을게. 전자기 질문해도 되죠. 네. 선생님 염화 굴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거 앙금이에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 네. 장금 때 여러분. 미친 것 같아요. 이거 아직 안 나왔어. 나왔는데 벌써. 아, 우리 이미 전자기 가고 있고. 우리는 1, 2단 같이 나가고 있어. 미쳐버릴 것 같아. 1, 2단을 동시에 나간다고. 우리 동시에 나와. 동시에 나와. 과학 1, 과학입니다. 아이, 앙금은 그냥 외우고요. 염화가 들어가는 앙금은 니네들은 뭐밖에 안 배워. 염화 염화 염화은. 여막 염화칼슘은 물에 잘 녹아요. 아 맞아요. 어. 여기 탄산칼슘이 아니고. 탄산칼슘